교과서 50쪽입니다. 자, 황만근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황만근가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자, 노래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이 황만근가의 그 유래를 알게 되면 황만근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게서 본 것, 발견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황 하고 소리 지른다 그랬죠. 자, 이 황입니다. 첫 번째 소절.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에 일리는 황씨들이 모여서 50여호, 50여호는 집을 말합니다. 한 집에는 뭐 식구가 대여섯 명 정도 있겠죠. 50가구쯤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같은 성씨끼리 이제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는 민씨하고 노씨만 타성바지입니다. 황씨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성이라는 거고요. 황씨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두 가구만 타성바지이고 나머지는 다 황씨들만 사나 봅니다. 신대, 새로울 신자죠. 예, 신대는 말 그대로 새터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고 이제 새로 터를 잡은 곳, 그래서 밖에서 사람이 몰려들어온 것인데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 마을에 그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6.25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포탄이 이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적군끼리 이제 싸우던 그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유탄을 맞아서 죽고 맙니다. 이 죽은 사연도 살짝 전쟁 중에 죽었다 하니까 우리가 싸우다 죽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황만근의 어머니가 그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은 결국 유복자죠.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은 자식을 이제 유복자라고 하는데 황만근을 낳았습니다. 이때 이 황만근의 어머니 나이도 굉장히 어렸어요. 16살이었습니다. 거의 뭐 민며느리제에 의해서 이 마을에 워낙에 그 시집올 여자가 없다 보니까 거의 돈에 팔려서 오다시피 한 그런 이제 어린 여자였죠. 그래서 학녀를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때 이제 그 이름을 얻었는데 만근산, 만가지의 뿌리다. 이 뿌리 근자 보이나요? 이 산의 이름도 만근산인데 이걸 따서 황만근이 이제 이름을 얻었지요. 이름의 유래입니다. 이름의 유래. 만근산은 자, 만근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마을 신대 1, 2에서 만근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 여러분 이 지자 보이나요? 이렇게 삼수변에 이렇게 있는 것이 연못을 뜻합니다. 못. 못이라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저수지가 생성이 된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자 농가이고 농촌에서는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겠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다, 신대리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의 이름이 그 동네의 뿌리라는 것을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었다. 만근산은 동네의 뿌리고 만근산을 따서 이제 따라서 황만근의 이름을 지었으니 황만근은 동네의 뿌리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중략이 되어 있는데요. 황만근의 이름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그 노래의 나머지 부분과 이 중략된 두 번째 부분, 중략 2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황만근의 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일단 만근산 자체가 동네의 뿌리였죠. 뿌리가 없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몸체가 다 사라지죠. 결국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황만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 마을에서 실은 이제 황만근의 이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이 중략된 부분에 관해 그 우리 책에서 선생님 책이 있거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필요에 따라서 좀 읽어주겠습니다. 그 황만근의 이름에서 이제 100분 하는 말 있었죠. 그 100번. 100번은 100번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황만근이 머리가 크고 몸이 작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주의가 산만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땅바닥에 엎으러져서 맨날 넘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번이라는 별명이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찌번, 10원 있었죠. 요거는 이제 황만근이 어려서 국수집 가서 이제 국수 사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국주 찌번만 주재요 했다고 이제 거기서 얻은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푼이 있었죠. 황만근가의 8푼. 요거는 사실은 뭐 8푼이다 뭐 이런데 팔싹동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린 황만근의 어머니가 그 자기 남편이 그 유탄 구경, 포탄 터지는 거 구경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8달 만에 그 충격에 아이를 이제 낳고 말아요. 예, 좀 이른 시기에 이제 조산을 하고 만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얻은 별명이 황만근이 팔싹동이다, 팔푼이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근이라는 게 있었죠. 열근, 열근. 요것은 황만근의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집에 이제 그 황만근의 집에 그 어떤 구조랄까요? 위상이랄까요?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아까 황만근의 어머니가 굉장히 어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6에 황만근을 낳고 나니까 황만근의 시어머니가 황만근 어머니도 키우고 이제 어린 애기 황만근도 이제 키운 거죠. 그리고 황만근이 15살이던 해, 즉 황만근 엄마가 뭐 30에서 31살일 때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누가 이 집안의 밥과 어떤 빨래와 살림을 책임졌냐? 황만근이 책임을 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황만근의 새파란 이 어머니는 30 몇 살 이후 그전에도 그랬지만 한 번도 이제 살림을 한 적이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황만근 어머니와 황만근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젊은 황만근에게도 이제 그 신체 검사 소집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신체 검사. 네, 선생님이 이제 펜은 거의 쓰지 않고 목소리만 거의 들려줄 텐데 네, 선생님 어디 갔나 찾지 마시고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네, 오늘 안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엄마 끼니를 딱 챙겨 놓고 이제 그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토끼고개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4번째 고개도 많네요. 그 군청까지 갔다가 군청 소재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토끼고개에서 굉장히 커다란 토끼를 만나게 됩니다. 토끼가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하고 이제 외치니까 그 황만근이 겁이 더럭 났겠죠.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 저녁 챙겨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토끼랑 이제 밀치고 뭐 서로 이제 몸싸움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황만근의 이제 그 팔이 토끼한테 이제 쑥 빨려 들어가서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서로 이제 그 버티고 있다가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겠죠. 어느새 동쪽 하늘에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 팔뚝이 토끼 몸속에 이제 들어가서 안 빠졌던 상황입니다. 토끼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놓아라 하죠. 근데 황만근이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여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 먹어 치울 기다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자 토끼가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이때 황만근이 대답을 하죠.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는 거다. 이제 첫 번째 소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원이 바로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토끼가
송편 3번 먹으면 추석이 3번 지나면 3년 안에 이제 네 집으로 마누라가 찾아 놀 거다. 황만근이 아내를 얻을 거라고는 아무도 이제 생각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말겠죠. 3번째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도 이제 들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토끼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아침이 밝았죠. 황만근은 한 번도 그 밖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 걱정에 막 집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칵 하고서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니는 괴았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햇들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뭐하고 이래 네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같은 자식아 왜 밥만 해놓고 물은 안 떠다 놨나. 여러분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 주먹밥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하면서 황만근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황만근은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 기뻐서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3년 후에 추석이 3번 지나고 토끼 말대로 처녀가 그 마을에 찾아듭니다. 그 농기계상을 하는 어떤 그 부잣집의 수양딸이었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그 아까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수지로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물가로 가던 중에 물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죠. 그거를 황만근이 말려서 들어가지 말라고 죽는다 위험하다 하면서 수십 번 외친 끝에 그 처녀를 말하자면 자살하던 처녀를 만류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 그 처녀가 그 집에서 눌러 앉게 되죠. 근데 정말 약간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같이 사는 느낌인데요. 이 처녀가 농기계상의 딸답게 황만근에게 이 마을에서 최초로 경운기라는 걸 몰게 해줍니다. 그래서 경운기 조종법, 뭐 간단한 뭐 이제 수리 이런 거를 황만근이 이제 알게 되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경운기를 고치고 또 경운기를 몰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죠. 마을에 이제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7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요. 사실 이 처녀는 그 전에 있던 집에서 어떤 남자 때문에 이제 임신한 몸이 되어서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들을 이제 키우는데 이 처녀는 아이 낳고 3, 7일 만에 즉 20하루 만에 이 황만근네 집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강보에 쌓인 그 처녀의 아들 그리고 이제 황만근의 아들을 황만근이 이제 동량젖을 먹여가면서 키우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가 몇 근이냐, 아이가 무게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황만근이 여근, 10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황만근가의 마지막 구절인가요? 여근이 풀리고요. 그 바리는 선생님이 지난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양쪽 그 아들과 엄마가 우리 집에 산다. 2명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2마리, 2발이 이렇게 대답해서 이제 희화화되어서 얻은 별명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중략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읽어주면서 이제 토끼 이야기 소개했고 또 이제 황만근의 집에 3명의 식구가 살게 된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젊은 황만근의 어머니, 황만근이 지금 한 40에서 45줄 그 사이이고 황만근 어머니가 한 60 정도 됐고 뭐 요 정도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데요.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이 할머니와 손자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
고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 앉았다. 그러니까 비린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끼에 2번이나 상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고, 다시 얘기합니다. 비린 반찬이 있어서 먹지를 않다 보니까 두 양쪽의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까 황만근이 2번이나 이제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본인은 상이 없어서 마루에서 그냥 먹습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지푸라기에 꿰어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백정이 하던 일이고, 동물을 잡는 일은 굉장히 거칠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선생님 봤을 때 이게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모두 이제 황만근이 동원이 됐는데요. 황만근이 이제 고기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한 그런 배경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굳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어 얻어온 고기를 이제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 이골이 났다. 이게 본인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을 먹이려는 거죠.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희한할세라는 건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끝에 바보가 라는 그런 말이 붙습니다. 그 황만근에 대한 사람들의 황만근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황만근에 대한 어떤 일반 사람들의 그 편견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편견? 바보가 음식을 잘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뭐 풍성한 재료가 있겠습니까? 뭐 멸치 다시를 내고 뭐 요즘처럼 맛있는 뭐 조미료를 하고 무슨 간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거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이쯤 되면 황만근은 전문 그 육류 조리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 해가지고 50쪽의 이제 공부를 마치고요. 아까 중략 부분에서 황만근가를 마저 쌤이 얘기해줬고 또 그 이 집안이 왜 이렇게 그 돌아가는지, 왜 황만근이 이렇게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식사 끼니를 대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이 집에 황만근 없으면 큰일 나고 또 마을에 황만근 없으면 큰일 나는 이런 이제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언뜻 그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황만근이 얼마나 선량하고 착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인지 이제 더 한번 더 이제 깊이 있게 알게 되었죠. 이제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쪽에 이어서 51쪽 들어가겠습니다. 50쪽의 마지막 줄 보면은요.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예법은 몰라도 염습과 산역 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염습은 이제 시체 다루는 일입니다. 시신을 씻긴 뒤 이제 망자에게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곳곳을 이제 달 마무리한 후에 이제 그 관에 넣죠. 그리고 산역, 시체를 묻고 땅을 파야겠죠. 그다음에 뇌를 만든다. 뇌는 이게 그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봉분을 만들어서 이제 묻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이장한다. 이거는 이제 그 무덤을 옮기는 거를 이장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다 굉장히 그 노동력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아까 염습 같은 것들은요. 시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무엇보다도 그 시신을 만지는 일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꺼려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일도 황만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슴없이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황만근하고 친해서라기보다는 어느 사이에 이게 황만근의 일이 돼 있었다는 건데 그만큼 사람들이 황만근을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부족하고 낮은 사람, 뭐 아주 모자른 사람을 취급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만약에 염습과 사냥 이런 일을 부탁했다면 굉장히 일단 거절당했을 거고 부탁할 때도 굉장히 예의를 차렸을 것이고 아니면 대가를 많이 치렀을 텐데 돈으로 근데 이제 서슴없이 시켰다는 겁니다. 함부로 시켰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염습과 사냥 외에도 이제 봅시다. 똥구덩이를 파고 동물의 우리를 짓는 일, 또 벽돌을 찍는 일.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예, 벽돌을 그 모양을 만들어서 재료를 모아다 모양을 만들어서 또 이제 구워야 되니까 힘든 일이고 또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의 길 풀 깎기. 이 마을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또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이제 정말 이제 하이라이트는 제가 봤을 때 용왕제를 아까 그 청국지 그 저수지에다 이제 지내는데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이제 묶어내다가 싫다고 요동치는 돼지에게 떼떼옷. 떼떼옷은 이제 꽃가옷, 떼떼옷, 새옷, 한복 이제 이런 거를 입혀서 돼지한테 이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진풍경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 이거 뭐 거의 유네스코 올라가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아주 독특한 일은 일인데 이러한 마을의 행사 거기서 가장 그 돼지 뒷다리에 정말 채일 뻔한 이게 위험하고도 힘들고 그런 일 아닐까요? 예, 거기에까지 그가 동원됩니다. 전문가였대요. 황만근 없으면 용왕제 못 지내겠네요. 자,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 황만근이 있었다. 보세요. 지금 일하는 모습 보입니까, 여러분? 예, 청소하고 있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아예 없거나 동네 일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또 반값이거나 남의 몫에 남이 하루 받는 품삯에 우리가 품삯이라고 하죠. 품은 이제 노동력을 말하고 삭은 그 대가로 하루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이죠. 아르바이트비, 수고비. 그게 남의 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제가 여기서 지금 보기로는 황만근이 남보다 일을 못하냐 또는 반밖에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어린이나 뭐 청소년처럼 품삯을 어른의 반밖에 이제 못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농사일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황만근한테 농사일을 맡기겠군요. 그리고 쌤 생각으로는 황만근은 아마 남보다 1.5배는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값이라면 놀라운 일이죠. 제값을 받는 경우 드문데 언제냐? 경운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땐 또 공치사를 듣는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공치사 여기 있는데요. 뭐 남을 위한 것처럼 생생내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이제 계산이 셈법이 빠른 읍내 저 도시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찡그리지 말고 인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응? 하고 이렇게 확신을 받는 거죠. 일 잘하고도 이런 식의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 잡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우리의 황만근의 황재석 씨, 이 마을에서 나이도 좀 있고 학식이 좀 있다 해서 용왕제에서 그 초를 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배움이 있는 황재석 씨에게서 이런 긴 사설, 이제 잔소리, 사설을 들을 때조차 황만근은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 흥겹게. 우리의 황만근은 마을에 굳은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삭시 없고요. 그 다음에 남의 집 일을 할 때는 품삯을 반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경운기를 가지고 일할 때는 그나마 제값을 받는데 그때에도 이런 공치사를 듣고도 고마워하며 춤을 추듯 흥겹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낙천적이고 누구보다도 선량한 황만근입니다, 여러분. 그의 집에는 또 다른 얘기군요. 연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만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 이제 그 관계성에 따라 나열을 해놨다는 건데 그가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고 꼼꼼하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예. 남이 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살림살이란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집 주인의 어떤 그 생각과 논리에 따라 있다는 건데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들, 그리고 그의 집, 그리고 연장.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네, 감동적인 부분이네요.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었다. 일목에서 이 목이 눈이거든요. 한 번 보고도 훤히 알 수 있게 잘 다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없고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뒷부분에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운전은커녕 아무나 시동조차 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 51쪽의 공부를 이제 마치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